안녕하세요, 아틀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3년 전에도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18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 속 내용의 퀄리티는 지금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대로 된 문제를 2개만 다루다 보니까 스스로 계속 갈고 다지는 게 아니면 영상만 본다고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엄청 좋아지진 않았겠죠. 올해는 제가 여러 편의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니까 주요하게 출제되는 테마의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제 강의 영상을 보기 위해 미리 알아둬야 될 정도로만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3년 전에 올렸던 영상을 아예 버리기엔 아까워서 지금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쳐내서 가볍게 볼 수 있게끔 편집을 했고요. 자막도 필요한 부분은 좀 달아주고 필요시에 제가 추가 코멘트를 하는 정도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 학생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거 못 봤네, 다음부턴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꼼꼼히 문제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조건 파악을 못한 걸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실수가 아니라 문제 조건을 파악하는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들은 써먹으라고 준 거니까 꼭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풀기, 거꾸로 풀기입니다. 대체 논리적으로 푼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이 A, B, C, D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푼다는 건 그냥 A를 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어쩌다 답인 D가 나왔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해야 하는 게 D니까 C를 구해야 되겠구나, C를 구하려면 B를 구해야 하니까 A를 통해서 B를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뒤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뜬구름 잡는 느낌이 나니까 아주 쉬운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접근하면서 논리적으로 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잠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답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왜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조건을 파악해 줍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상수 A죠. 그럼 내가 fx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엔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조건을 통해서 fx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다 파악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만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볼 때의 태도는 아니고 해설지를 보거나 누군가의 설명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보통 해설지를 보거나 인강을 듣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듣게 될 때 그냥 ABCD 쓰여져 있는 것만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A에서 B로 넘어가는지 알아야 하고 왜 B에서 C로, 왜 C에서 D로 넘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조금만 문제를 변형시켜도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는 두 번째 태도인 논리적으로 풀기와 비슷하죠. 여기에 피드백을 더하는 거예요. 내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걸 못했다면 내가 왜 A에서 B로 넘어가지 못했는지, 어떤 생각이 부족해서, 어떤 공부가 부족해서 A에서 B로 못 넘어간 건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캐치한 후에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 동영상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조건 파악이죠. 자, 이렇게 총 6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보라색 조건 G2가 뭐냐 라고 묻고 있는데 이걸 보고 1번 gx를 구해서 거기에 x는 2를 대입해야 되는 건지, 2번 gx를 알 수는 없고 g2라는 값이 톡 튀어나오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g2라는 값만 생뚱맞게 튀어나올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보라색 조건을 보고 내가 gx를 구해야 되는구나를 거꾸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조건들이 빨강, 주황, 초록, 파랑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랑은 뭐뭐 할 때의 답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마지막 보라색 박스 쪽을 건드릴 때 사용하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줄 때 보아야 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gx임을 알고 있어요.
남은 조건이 이제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인데 노랑 조건을 보니까 f의 x와 g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fx를 알면 gx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fx의 정보가 담긴 빨강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fx를 1번처럼 써줄지 2번처럼 써줄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랑 조건을 보면 2번처럼 써주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f를 x-a, x-b, x-c의 곱의 꼴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안 써먹은 조건이 주황, 노랑, 초록인데 주황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보류를 하고 노랑, 초록 조건을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록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 노랑 조건에 x에 0을 넣으면 f0이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x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fx를 저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주황 조건, 노랑 조건인데 주황 조건은 여전히 당장 써먹을 수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노랑 조건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아직 주황 조건을 안 썼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gx는 x-a, x-b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주황 조건을 보는 거예요. gx라는 놈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x-a, x-b라는 놈이 허근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가 실수라면 gx가 x는 a 또는 x는 b에서 연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x-a, x-b는 허근을 가지니까 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식이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d제곱 마이너스 4, 2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건데 d랑 2를 둘 다 모르니까 d랑 2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겠죠. 일단 d는 모르겠고 2는 저 식이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초록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2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바로 0을 넣지 않고 저렇게 극한을 이용한 것은 저 분수식이 x는 0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튼 그럼 판별식 d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가 되어 d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 조건을 써보는 거예요. f1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fx에 1을 대입하면 f1은 4 플러스 d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자연수니까 d는 마이너스 3 이상의 정수겠네요. 자, 그리고 gx가 위에 있는 식이니까 g2는 7 플러스 2d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을 묻고 있고 우리는 아까 d라는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의 정수이면서 d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d로 가능한 숫자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인데 g2가 최소가 되려면 d가 최대가 되어야 하니까 d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1번이 답으로 나오겠죠. 사고의 흐름, 생각의 흐름을 다 정리해서 말로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실제 제 손풀이를 보여드리면 그냥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니까 그냥 끄적끄적 몇 번에 21번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연성을 찾아 논리적으로 풀게 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생각보다는 쉽게 풀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풀 때도 논리적으로 푸는 걸 연습해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논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다시 멈추고 21번을 다시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답을 구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다 푸셨나요? 이 영상의 핵심은 해설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풀이를 진행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이에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태도들만 고쳐도 수학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끝!